먼저 고객을 만들어 놓고 그 고객들한테 돈을 받고 하면 우리 돈을 안 들일 수 있다. 글을 써야 되고 혹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냐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생각해요.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1, 2개월 만에 어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반대로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아들 둘 키우고 있는 아빠 신태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콘텐츠 기획이나 아니면 사업 방향 같은 거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작가님 나온 다른 유튜브 영상들 봤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 많이 나왔나? 김인숙 아. 대표님이랑 맞아요. 예, 옛날에 네, 거기서 약간 인상적인 멘트 봤어요. 무자본 창업의 시조셋이라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자본 창업이 플로이님 덕분에도 많이 뜨기도 했지만은 과거에 제가 썼던 책들이 꽤 오래전에 나왔었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옛날에 카페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나 창업은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가님 책 보고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그때. 자본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 뭐 돈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 네. 그게 무자본 창업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능한가요? 무자본 창업에도 두 가지가 좀 나뉘긴 하거든요. 이 지식 창업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애초에 돈 자체가 안 드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 노트북 하나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뭐 전자책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로 지식 창업 쪽이잖아요.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PDF 판매하는 거. 네. 그쪽을 주로 무자본 창업의 한 종류로서 이제 바라보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걸 무자본 창업이라고 교육하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그것보다는 먼저 고객을 만들어 놓고 그 고객들한테 돈을 받고 그 돈으로 필요한 거를 조달을 해가지고 고객에게 제공을 하면 우리 돈을 안 들일 수 있다. 이렇게 무자본 창업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무자본 창업을 얘기했던 사람이죠. 상품이 아니라 고객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들어라. 그렇죠. 세일즈를 먼저 하는 개념이었죠. 그렇게 하신 게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업체들을 사실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반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엄청 많이 들지 않나요? 그거 엔터사 이런 데서 하는 거. 그 사업체는 5년 뭐 그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도 1,000만 원, 3,000만 원 이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막상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리서치를 해보다 보면은 이미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이제 세일즈를 잘 못하거나 가치 있게 포장을 잘 못하시는 분들, 예술가 분들도 계시잖아요. 5만 원, 10만 원에도 사실 작곡한 걸 받아올 수가 있어요. 고객.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한테 대충 당신 쓰고 싶은 얘기를 좀 풀어 써라. 그 다음에 그거를 약간 운율에 맞춰가지고 조금 변형을 하는 정도의 작업을 하면 또 그것도 몇만 원 또 들지 않죠. 그 두 가지가 합쳐지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뭐 마스터링이나 이런 걸 좀 더해가지고 가격대가 이제 사실 100만 원 밑으로 쫙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2, 3천만 원에 보통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리서치가 되면은 소비자 단은 이 정도로 가격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는 이 정도에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엄청 고퀄리티를 원하지 않고 1,0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있으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미 마진을 볼 수 있는 구조는 짜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필요로 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미리. 이 돈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음반 내고 싶으세요?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곳들은 주로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받는 분들이나 앞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 뭐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기 전에 자기 음반 정도 하나는 만들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커뮤니티로도 모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 잘하는 법 강의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1,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이요? 아닙니다. 100만 원이면 됩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 돈을 받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하나씩 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작곡가에게 주고 얼마 주고 음반 유통해주는 회사한테 주고 그러면 이제 50% 이상 마진이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조를 짜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서 가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게 필요한 사람을 구한 다음에 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비즈니스 센터 사업 같은 경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사실 무자본 창업으로 실제로 가능했었고 구현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강남에 다니다 보면 지하나 이런 데 오랫동안 임대가 안 나거나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건물주분들은 이거를 헐값에 막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월세를 받되 몇 달치 뭐 무료로 줍니다. 약간 이렇게라도 해서 그 월세를 되게 유지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값어치가 되게 낮아질까 봐. 네네, 그걸 깎진 않으세요. 그 정도로 뭐냐면 누구 세입자를 들이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임대가 오랫동안 비어있거나 이런 건물주분들하고는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보증금을 좀 적게 주고 월세를 조금 높이더라도 우리를 좀 입주를 좀 시켜달라. 대신에 우리가 매월 월세는 맞춰주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좀 높이고 나중에 월세를 깎는 이런 조정을 하자라고 했을 때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세운 거대로만 우리가 맞출 게 아니라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달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만 있으면은 나는 강남의 어떤 오피스든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하면 다 주소지 같은 거 필요한데 비상주 사무실 같은 것도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꼭 거기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 주소지를 따로 얻는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강남에는 이제 뭐 월에 5만원, 10만원 이렇게까지도 주소지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간에서 주소지를 다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자 주소에 주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200개까지도, 그러니까 월에 5만원씩 내는 사람이 200명이다라고 치면은 또 1000만 원이 되죠.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또 강의실이나 이런 거 있고 강의실이 또 생기고, 근데 그 안쪽에다가 또 이제 생활하는 공간도 만들어서 월세로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공간을 알차게 써서 매월 월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구조를 미리 짜놓는 거예요. 몇 달치 미리 주면 우리가 할인을 해줄게 라던가 이런 식으로 세일즈 포인트를 만들어서 매월 돈을 낼 사람들을 미리 모아놓고, 그게 확보가 되면 이제 이 사람과 쇼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할 사람 먼저 모아놓고 이게 확보가 다 되면 그때 계약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자질이나 탤런트가 있으면 되는 건데, 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그분이 창업 교육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법인 설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그럼 법인 설립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사업자 주소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법인 설립 혼자 사는 법을 알려주고, 너 혼자서 해라. 근데 이런 사업자 뭐 하려고 하면은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토즈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서 관련된 DB나 잠재 고객들이 사실은 계속 강의하면서 모이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몇 달 동안 미리 내면은 뭐 할인을 해주겠다. 아니면 지금 들어오면 뭐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걸로 해서 쫙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그게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잘 보이겠죠. 왜냐면 실제 공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창업 교육을 하셨던 분이 있으니까 음. 좀 모으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없다. 레퍼런스가 없다. 근데도 가능한? 가능하죠. 그분이 원래 창업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강의 빌딩을 한 거지, 원래부터 막 창업 전문가였던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이러다 보면은 잠재 고객 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다 보면은 그런 풀들을 보면서 내 아이디어를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가 불편한지, 뭘 요청하는지 이런 것들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 혼자 아이디어를 그냥 짜는 것보다는 실제 고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이템을 구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또 리서치를 해볼 수도 있죠. 앞으로 이런 걸 만들면은 좀 참여하겠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방향성을 정할 때 나 혼자 정해가지고 막 헛발질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피드백을 들으면서 내가 놓칠 수 있었던 부분도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걸 사업 아이템에 바로 반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강의랑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블로그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지만 그 사람들의 니즈를 해결하는 쪽을 무조건 PDF, 강의 이렇게 생각했지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업 아이템인 거잖아요. PDF, 전자책, 뭐 강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영역이긴 하죠. 저는 뭘 팔아도 상관없다 주의에 가깝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만 낼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만 서로 확보를 해놨다면. 근데 그 신뢰관계를 확보하기 전에 그냥 막 지르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내가 사업하기 전에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게, 그럼 너가 이걸로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콘텐츠를 만들어 봐라. 고객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다 보면은 내가 여기 생각보다 관심이 더 많구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되게 진심이구나,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2-3개씩 올리는 걸 보니 여기 흥미를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사고를 치진 않겠구나, 내가 책임감은 좀 있는 편이겠구나, 이 정도를 미리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잠재 고객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콘텐츠로 팔로워를 모으거나 아니면 구독자를 모으거나 이메일 DB를 모으거나 이 작업을 미리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무자본 창업을 할 때 당신들이 되게 수월할 거다, 이 얘기로서 콘텐츠랑 무자본 창업을 전 항상 엮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면서 좀 충분하게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저는 그거가 좀 안전한 방식이라고, 무자본 창업과 그래서 반드시 콘텐츠가 결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얼리즘한 콘텐츠로 돈을 잘 법니다 이런 책을 썼던 거죠. 사업하기 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면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서 배우고 뭐 돈을 모으고 이런 과정들이 사업 준비 기간이면 무자본 창업에서는 콘텐츠를 만드는 기간이 사업 준비 기간 같거든요. 평균적인 기간? 그래도 이 정도면 준비하면 좋다. 이런 거. 그분들이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얼마나 절박한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부딪혀보고 저렇게 부딪혀보는 경험들, 잠재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경험들을 그 정도 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나오고 계속 가야 될 방향인지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습득되는 데는 1년이면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2개월 만에 뭔가 그쵸. 돈도 빨리 벌고 싶으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1, 2개월 만에 어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탁월한 사람은 그거 일주일만이면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놓치는 거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퍼져나가지만 그만큼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공격을 받거나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여지도 남겨진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이 바닥을 지속을 하셔야 좀 견뎌낼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음반 제작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그거랑 관련된 컨텐츠는 음반 제작이랑 관련된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가나요? 음반 제작과 관련된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음반 제작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가, 어떤 류의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검색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일반인 중에서도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은 그런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축가를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배우고 음반을 내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런 건 처음에 예측하기 되게 힘든 요소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학습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고객을 모으기 위한 마케팅 작업을 또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 딸을 위해서 노래 불러줄 아빠를 위한 어떤 특강, 형들한테 노래 가르쳐주고 따님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고객군을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 다음 단계까지도 관심을 가질 법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다음 제안을 해보는 거죠. 거절돼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음반 제작 전문가는 아니지만 글을 써야 되고 혹은 영상을 만들어야 되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냥 나는 그냥 일반인이고 되게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너무 앨범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한번 자기가 막 뚫다가 와, 돈 너무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이럴 바에는 진짜 제대로 내가 전문가들 포진해가지고 그들 설득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서비스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대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라도 상관없죠. 대신에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협업을 하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발행을 해주면은 브랜딩도 좀 도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블로그에다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저희는 앨범을 만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내가 정기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분야에 이미 커뮤니티를 갖고 있거나 혹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하고 협업하는 방식. 그렇죠. 이미 뭔가 그렇게 구축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하지만은 막상 대화를 나눠보고 하면은 이분들은 다른 생각을 잘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자본 창업에 이런 건 무자본 창업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규칙 같은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절박감, 결핍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창업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무자본 창업은 이래야 돼, 뭐 저래야 돼 이런 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깨야겠네요. 내가 뭘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죠. 뭐냐면 저 사람이 가진 자원조차도 내 거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되게 크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달성될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 높다라고 하면은 난 충분히 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저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하면.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새롭게 사회에 이롭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만드는 그런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기업가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무자본 창업은 지식 창업이다 이렇게 딱 좁혀져 버리는 순간부터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경쟁만 치열해지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반 사업을 직접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표는 따로 있죠. 그분이 보컬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현업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과 아니면 그 전에 현업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편견들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했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뭔가 지를 수 있고 현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안을 또 드라마틱하게 할 수도 있는 영역도 있거든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단순 중개로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크뭉에 성우라고 치면은 한국 성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성우, 영어 성우, 외국인 성우 이렇게 치면 되게 적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몸값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높겠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한국이니까 외국인들이 비싸지. 근데 해외 가면은 성우 하면은 진짜 5,000원에 1분 읽어준다는데 한국 오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다 일단 올려놓죠. 올려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샘플 올린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크몽에다가 샘플을 올려놔요. 그 다음에 빨리 말하게 할지 뭐 감정, 톤 이것만 정해주세요. 템플릿을 정해놓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할게요. 그리고 속도는 이만큼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세요.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녹음해서 들은 거를 이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괜찮아요. 돈 지불이 되면 거기다가 일부만 지불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만 더 많이 말씀드리면은 NFT를 만들어봤어요. 10,000개를 블록체인으로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본인만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소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2년 전에 몇십억에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시장 미쳤구나 지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터뷰를 막 했더니 5억, 30억 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NFT 하나를 만드는데 네. 그렇게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해외를 막 알아봤죠. 그랬더니 뭐 1만 개의 그런 캐릭터들이 막 옷이랑 모자랑 다 다르게 입고 한 것들이 비싸게 팔리고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찾아봤더니 5천만 원인가 1억을 받는 것 같았어요. 크몽인가 올라왔었어요. 그걸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 네, 1만 개. 해외에서 찾았을 때는 그 10,000개를 만들어 주는데 1,000만 원이 든다까지 봤어요.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또 비교해봐야 되겠지만은 해외로 넘어가니까는 확 그게 다운이 되는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만들었으면 이 사람들도 마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그 뒷단에 조각조각의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각조각의 작업이 뭐가 있을까? 이미지 바디를 만드는 거가 있고 거기에 붙이는 액세서리를 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랜덤으로 코딩을 통해 가지고 10,000개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조각조각에 대한 이미지를 따로 만들고 나머지 코딩을 통해 가지고 얘 랜덤으로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결합을 하면은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구나. 근데 이걸 따로 알아봤더니 이거 2개 다 해서 100만 원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에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걸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마케팅을 막 5억씩 때려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거기에 막 빠져 있더라고요. 이미 그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고 막 그랬죠. 저는 그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그거 팔아서 돈 벌지 마라. 이거 조합을 시킨 다음에 차라리 해외에서 1,000만 원에 팔든 한국에 들여와서 2,000만 원, 3,000만 원에 팔아라. 100만 원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통으로 패키지 묶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판매하는 거를 각각 따로따로 외주를 주든 아웃소싱을 줘서 그걸 조합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 무조건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그들도 마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 구조들 시스템이 나온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리서치할 수 있는 그런 예정만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뒷단에서 이걸 줄일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계속 시장이 커지고 하면은 이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큰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쓰거든요. 이런 류의 아이템들은 사실은 완전 무궁무진하죠.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무자본 창업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와장창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차별화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추적해가지고 이걸 조합을 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1차적 차별화는 가격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적으로도 차별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근데 저는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객에게 맞춰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좀 생각이 좀 잘못된 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